안녕하세요, 아큐인입니다. 오늘은 유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굉장히 이 유리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제 커튼월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또 이제 이 유리의 색상, 컬러에 관한 것들, 이런 것들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해서 많이 찍었어요. 그만큼 이 유리가 중요하다는 거죠. 건물의 디자인에서 이 커튼월 형태, 얼마나 큰 면적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, 그리고 그 커튼홀에 껴있는 유리의 컬러,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. 건축주분들도 이제 눈이 높아지셔가지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보고요. 컬러, 이 유리의 컬러 하나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정하십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설계에 다 반영이 돼야 되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시공까지 쭉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래, 그럼 그건 알겠는데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. 자, 이런 과정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공까지 끝까지 이제 완성이 돼야 되는데,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, 대부분의 현장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그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고요. 그 어려움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리의 수급입니다. 이런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설계 도면이나 이제 설계상에는 뭐 어떤 유리의 모델명이 적혀 있겠죠. 나는 무슨 유리를 쓰고 싶다, 무슨 컬러의 유리를 쓰고 싶다. 예전에는 이제 그냥 뭐 24mm 로이 복층 유리 그냥 이렇게 끝냈는데, 지금은 이제 이 모델명이 들어간다는 거죠. 뭐 KCC에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ECT 160 뭐 이런 모델명이 들어갑니다. 그거 이제 설계까지는 다 됐어요. 근데 이제 막상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. 건설사에서 ECT 160 유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요. 심지어는 뭐 단종됐다고 하기도 하고, 아니면 뭐 생산 일정을 못 맞춘다,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. 일단 간단하게 어떻게 이제 유리가 제작되어서 가공되는지 절차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일단 먼저 우리 건물을 공사해주는 건설사가 있습니다. 건설사. 그리고 뭐 KCC든 한글라스, 요새 LX라고 하는데 한국유리죠. 원판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. 이 공장은 진짜 큰 오리지널 유리 생산 공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KCC 같은 경우에는 여주에 있고요. 이제 한글라스, LX 같은 경우에는 저 군산에 있습니다. 보통 건축유리를 생산하는 데가. 그래서 거긴 이제 용광로, 융회로라고도 하죠. 그 규사랑 여러 가지 원료를 녹여서 유리를 진짜 원판을 만들어내는 원판 공장이에요. 이제 물론 이제 생산 원가나 원자재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에서 이제 만들어서 오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어쨌든 이 큰 공장이 이렇게 있다, 오리지널 공장이.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뭐가 있냐, 대리점이 있는 겁니다. 대리점. 요거는 이제 가공업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쉽게 얘기하면 이 공장에서 판유리를 찍어내잖아요. 큰 유리를 생산해냅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코팅까지 쫙 하죠. 로이 코팅 종류별로. 그래서 뭐 ECT 160이 나오든 여러가지 뭐 한글라스 종류 유리가 나오든 그 모델명을 달고 나오는 거겠죠. 그럼 이 가공 공장에서는 이 유리를 받아가지고 이제 복층 유리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낱장 유리잖아요, 얘는.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이렇게 겹쳐가지고 감봉을 여기다 넣고 뭐 가스를 주입하고 실리콘 쫙 싸가지고 요 복중 유리를 만들어내는 공장인 거죠. 그걸 쉽게 그냥 대리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럼 이제 이 건설사는 자기네가 그 거래하는 대리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여기에다가 이제 발주를 하는 거죠. 우리 그 커튼홀, 창호, 바, 프레임이 다 설치가 됐으니까 빨리 실측해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유리 빨리 재단해가지고 복층 유리 만들어서 납품해라. 그리고 유리 사양은 뭐 어떤 거다, 그러니까 그 유리 받아가지고 조립해라,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본다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. 이 시공 단계에서 우리는 그 유리 못 구한다, 이런 내용들을 엄청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.
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 건설사에서 요 대리점에다가 야, 이 유리로 복층유리 만들어줘 했을 때 요 대리점에서 보통 그건 못 구한다, 구하기 어렵다,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 쉬운 요 유리로 가면은 좋을 것 같다, 뭐 유리 색상 별 차이 안 나고 좋다,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해서 오겠죠. 이 건설사로부터. 진짜 한 10군데 공사를 하면은 정말 한 7군데 정도는 보통 처음에 이렇게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이 대리점에서 뭐 진짜 못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대리점에서도 자기네들이 좀 갖고 있는 유리가 있을 겁니다. 재고 유리, 쉽게 얘기하면. 아니면 주변 뭐 친한 뭐 대리점에서, 협업 대리점에서 뭐 좀 싸게 구할 수 있는 유리, 그런 유리들을 일단 먼저 좀 당연히 사용하고 싶죠. 그러니까 재고 처리를 좀 하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약간 이 꼼수적인 부분에서 제가 물론 당연히 또 안 그러시는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, 근데 솔직히 겪어보기는 제가 너무 많이 겪어봐서 그래요. 예? 자기네 있는 유리 어떻게 좀 써보려고, 싸게 써보려고, 그러면 당연히 마진도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. 신규로 가지고 오는 것보다. 그리고 그렇거나 아니면 이제 초반에 견적을 낼 때 건설사에서 이제 이 유리도 마찬가지로 견적을 낼 거 아니에요. 뭐 커튼홀 업체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견적을 내거나 할 때 이제 이 견적이 엄청 싸게 잡힐 수가 있겠죠. 견적은 항상 이 건설사도 건축주로부터 싼 공사 견적을 내야지 당연히 딸 수가 있고, 또 이 대리점 입장에서도 싼 견적을 건설사한테 내줘야지 또 자기네 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시공할 때 돼가지고 우리는 도면에 뭐 ETC 160으로 돼 있는데 그냥 일반 복층 유리로 견적을 냈었다,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도 하고, 이게 참 웃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ETC 160으로 하려면은 구하기도 힘들지만 그걸로 하려면은 추가 이제 공사비를 더 내야 된다, 막 이런 식으로 뒤에 가서 또 말이 바뀌는 경우도 많죠.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못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추천해주는 유리로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이상한 색깔 들어간 유리, 우리가 뭐 싫어하는 뭐 블루 유리나 그린 유리, 그런 걸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, 사양이 좀 떨어지는 유리로 할 수도 있겠죠.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. 그죠? 그래서 이런 유리와 관련해서는 너무 이 건설사나 이 대리점 말 쪽에만 하지 마시고 직접 알아보셔야 할 필요도 있어요. 물론 한 방에 그냥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안 된다, 이 유리 못 구한다,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직접 어떻게 하느냐, 이 해당 이 본사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. KCC 아니면 LX 본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ETC 160 유리를 쓰고 싶은데 이거 지금 구할 수가 있겠느냐, 아니면은 뭐 저기 여주 공장에 있겠느냐, 군산 공장에 재고가 있느냐 물어보면은요, 이 사람들이 잘 알려줘요, 생각보다.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술 영업 하시는 직원들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. 저도 이렇게 해서 아는 분이 몇 분 계시긴 해요. 그분들한테 다 이런 조언도 구하고 항상 물어보고 해가지고 이런 영상도 또 찍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이랬던 케이스도 또 있습니다. 실제로 물어봐가지고. 그래서 그러면 어디 군산 공장에 재고가 있습니다, 이분들 분명히 없다 그랬는데 물어보면 있어요. 그러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대리점을 연계를 시켜줘요. 요 유리를 갖고 있고 이 공장에서 이렇게 유리를 납품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리점을 연계를 시켜줍니다. 그래서 요게 건설사하고 조인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이렇게 대리점끼리 연결이 돼서 이 유리만 넘겨받아 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. 물론 그러면 중간 마진이 또 붙긴 하겠지만 구할 수는 있다 이거죠.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건설사와 제휴를 이렇게 협력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굉장히 영세한 업체다. 그러면은 이 메인 본사 공장에서도 좀 제대로 된 시설이나 이런 걸 갖춰진 대리점과 우선적으로 좀 이 계약을 맺을 수가 있잖아요, 나쁜 계약을. 그렇죠? 그래서 실제로 접근을 못하는 대리점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보통은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직접
이 본사와 연결을 통해 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다 이거죠. 분명히 재고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대리점에서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받아 쓰든지, 여기에서 못한다 그러면 여기하고 계약하면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조건이 있겠죠. 견적. 항상 이 견적이 문제입니다. 어떤 공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건설사에서 처음에 견적을 낼 때 모든 공정들을 다 저가 견적을 내다 보니까 이 유리도 보통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시작되면 이런 유리나 중요한 공정, 이런 스펙들, 이런 거는 계속 강조를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도면에 좀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명기를 해 놓는 것도 좋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유리를 이 건설사에서 발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유리 스펙에 대한 거 무조건 한번 따져 보셔야 됩니다. 왜냐면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전혀 관련 없는 이상한 색 유리가 내 건물에 붙어 있는 거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. 이런 거에 중요성 안 느끼고 아니면은 무시를 하고 그냥 진행해버리는 시공사들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. 사전에. 감리자 통해서도 당연히 체크가 될 수가 있고요. 건축주분들도 요새 잘 아시니까 그런 것들 미리 감리자하고 상의하고 건설사하고 상의해서 급하게 수급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. 예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. 이 공장에서 원판 유리를 생산하고 코팅을 하는데 정말 소규모 물량들은 그것만을 위해 따로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건물들 유리 들어갈 때, 큰 건물들 이제 코팅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잡힐 거 아닙니까? 그런 일정 들어갈 때 이제 껴가지고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, 제가 이제 그 기술 영업 하시는 본사 직원분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렇진 않다. 꾸준히 이제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양이 있고, 그리고 한창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유리들은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생산을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까지 거기에 밀고 들어가서 일정을 막 잡아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.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뭐 대리점들에서도 충분히 많이 갖고 있는 유리들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못 구할 정도는 아니다.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대리점에서 뭐 안 된다고 하거나 건설사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쪽에서 그럼 추천해주는 유리를 쓸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검토는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. 직접 전화를 해서. 그렇죠?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억울하잖아요.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유리 색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상한 유리를 내 건물에 다 껴놓으면, 그쵸? 이 건물 디자인으로 인해서 이 건물의 가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.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.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. 그래도 조금만 더 관심 기울이고 알아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